2025년 3월 10일 서울과 김포, 검단을 연결하는 5호선 연장 사업이 결국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노선안을 둘러싼 논란도 길었고 추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선이 사업성만 놓고 보면 예타를 넘기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은 약한 편이었고 이번 통과 역시 정치적인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예타를 통과했다고 해서 검단 전체가 같은 속도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교통호재는 항상 특정 지점부터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번져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5호선 통과 이후 김포와 검단을 통틀어 가장 먼저 시선이 모이는 곳은 신검단 중앙역 일대입니다. 현재 인천 1호선이 지나고 있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5호선 연장까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곳은 인천 서북부에서 유일한 트리플 환승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검단 중앙역 일대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신검단 중앙역 바로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통 제우스, 제1풍경채, 우미린, 힐스테이트 이 세 단지를 묶어서 대장 아파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역세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높은 실거주 만족도도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지를 둘러보면 커뮤니티와 조경 완성도가 높고 미디어 파사드 조형물이나 물놀이터 같은 요소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위쪽 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서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제1풍경채 1차 역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힐스테이트처럼 단지 전체가 넓게 펼쳐진 느낌은 조금 덜하지만 대신 중심부의 조경과 커뮤니티가 밀도 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커뮤니티의 경쟁력이 꽤 강합니다.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도서관 같은 기본 시설은 물론이고 이 일대 아파트들 가운데서는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실한 차별점입니다. 반면 우미리는 이 두 단지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입지만 놓고 보면 신검단 중앙역 생활권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한 발 뒤에 물러난 위치에 있어서 초역세권의 편의성을 그대로 누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규모나 커뮤니티, 조경의 완성도도 앞서 본 힐스테이트나 제1풍경채 1차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곳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접근성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걸어보면 우미린 후문에서 초등학교 후문까지 거의 2분 정도면 닿을 정도로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실거주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절대적인 상품성만 놓고 보면 앞선 두 단지보다 다소 약하지만 초등학교 접근성이라는 분명한 장점을 가진 단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대장 아파트 세 단지는 같은 선상에서 보기보다는 힐스테이트와 제1풍경채 1차가 시세를 주도하는 핵심 축에 가깝고 우미리는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구조로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또 이 일대에서는 제1풍경채 2차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에서는 조금 더 뒤에 있지만 학교와 학원가가 붙어 있어 생활권이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실제로 통학 시간대 분위기를 보면 이쪽 역시 신도시의 활력이 살아있었고 역까지의 도보 거리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역세권 핵심 생활권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금강 펜테리움도 찾아가 봤는데 이 아파트 앞에는 검단 신도시 다른 단지들의 입주 축하 현수막이 길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검단 신도시가 단지별로 완전히 끊겨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일대에서는 조금 더 하나의 마을처럼 움직이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다만 이 일대부터는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강 펜테리움을 지나 호수공원 방향으로 넘어가면 공터가 많고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나옵니다. 아직은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 단지들이 지금보다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만 신검단 중앙역 일대에서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를 받쳐줄 상권이 아직 약하다는 점, 그리고 단지들을 연결하는 도로 설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드론으로 역세권 일대를 살펴보면 핵심 단지들이 모여있는 것에 비해 바로 앞에서 생활 편의를 받쳐줄 상권 규모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문제입니다. 물론 초기에 입주가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 잠깐 사이에도 차량이 금방 쌓이고 혼잡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 일대가 100% 입주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도로의 구조 때문에 반복해서 막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곳은 단지에서 본선으로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마다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구간이 많다 보니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까지 걸쳐서 빠져나가야 하고 겉으로는 넓어 보여도 중앙 쪽 차선이 사실상 진입 공간으로 쓰이면서 실제 직진 용량은 왕복 4차선 수준에 그칩니다. 퇴근 시간대에 다시 와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검단 중앙역 일대에서 우회전할 때 단지 앞쪽에 위치한 차량들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기다리는
내리는 사이 원당 방면에서 직진한 차량들이 더해졌습니다. 제일 풍경차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힐스테이트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들이 서로 얽히다 보니 직진 가능한 차선은 한 차선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아직 입주가 남아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디에트르 더 에듀가 있고 공공주택으로 조성 중인 AA19 블록도 있고 AA21 센트레빌 역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이 도로로 몰려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은 배드타운 성격이 강합니다. 그만큼 출근 시간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신검단 중앙역 인천 1호선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승차 인원만 놓고 보면 신검단 중앙역은 일평균 약 8,000명 수준으로 아직 아라역의 절반 수준이고 서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플랫폼이 거의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수요가 한 시간대에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를 받쳐줄 도로 구조가 부족하면 병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지금 와서 손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보도나 차선을 다시 뜯어고칠 여지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한계와 단점들이 결국 신검단 중앙역 일대가 아라역 일대의 시세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반면 아라역 일대는 지금도 상업시설이 더 단단해지고 있고 새로운 대장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생활권 자체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라역 사거리에서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넓은 도로들 사이로 아주 많은 차량들이 소통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라역 쪽은 이미 상업시설이 훨씬 밀도 있게 들어서 있고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이 이미 완성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역 일대는 기존의 검단의 대장단지로 불리던 호우금 같은 단지들이 이미 시세를 이끌어왔습니다. 다만 이 단지들은 이제 신검단 중앙역 일대와 비교하면 연식이 조금 더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단 시세가 8억 원대에서 강하게 막혀있을 때 같이 상단이 눌려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역 일대에는 이보다 더 신축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외관이 거의 완성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와 단지 자체의 상품성도 훌륭하지만 넥스티엘이라는 새로운 상업시설까지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전체의 생활 인프라와 중심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보입니다. 이 단지 역시 아라역에서 도보권에 있으면서 상업시설과도 가깝고 기존 아라역의 대장 아파트 금호어울림 단지와도 바로 붙어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왼쪽으로는 공공분양이지만 자이 대단지도 새롭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아라역 일대는 기존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축 대장 단지들이 계속 추가되며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검단 중앙역은 교통 호재의 기대감은 크지만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아라역과 비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대형 호재가 신검단 중앙역 쪽에 집중된다고 해도 이게 곧바로 신검단 중앙역 일대가 아라역 일대를 압도하는 시세 우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라역 역시 5호선과 인천 1호선의 수혜권에 함께 들어가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세라는 건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앞으로의 신축 공급 그리고 실제 실거주 만족도가 함께 반영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신검단 중앙역 일대가 검단 신도시 전체의 시세를 이끄는 대장 입지가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그 힌트는 의외로 신검단 중앙역이라는 역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의 역명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검단이 없는데 신검단이라는 표현이 붙어있고 또 중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검단 신도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이곳이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 남쪽에 맞닿아 있는 구도심 원당 때문입니다. 신검단 중앙역 남쪽을 바라보면 빈 땅도 보이고 낡은 빌라들이 남아있는 구간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일대는 원래 구 원당 생활권이 형성돼 있던 곳인데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땅이어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곳에 본격적인 개발 압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 바로 위에 있는 검단 신도시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 일대 시세 역시 민간 정비 사업이 강하게 붙을 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신검단 중앙역이 트리플 환승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지금은 비어있거나 낡은 채 남아있는 이 남측 민간 영역도 결국은 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검단 중앙역의 진짜 잠재력은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만이 아니라 이 아래쪽 남쪽 부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분위기는 또 한번 달라집니다. 원당 구도심에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칸타빌 더 스위트 같은 단지도 보입니다. 이 칸타빌 더 스위트는 신검단 중앙역 5호선 예타 통과 이후에 일부 매체에서 나중에 떠오르는 저평가 단지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보면 이 단지는 신검단 중앙역 핵심 단지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구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올라온 만큼 신도시 대단지처럼 넓고 쾌적한 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주변 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결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단순한 저평가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진입하면서 미래 호재를 일부 공유하는 아파트 정도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는 LG 원당자에 같은 구축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그나마 신검단 중앙역과 가장 가까운 축에 있다 보니 비교적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30평대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3억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검단 신도시 핵심 단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죠. 이 아파트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연식이 있는 단지이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단지 내부 분위기를 보면 꽤 공을 들여 지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싸니까 저평가다라고 접근할 곳은 아닙니다. 출퇴근 거리 1시간 이상을 감수하더라도 선택할 만한 압도적인 대단지 생활권, 커뮤니티 인프라, 주변 상업시설과 학군 환경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도 5호선이 들어왔다면 분명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이번 5호선 예타 통과 직후 이곳에 원당역을 신설하는 요구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원당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요구가 나오는 배경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당 사거리 일대를 보면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도 있게 형성돼 있고 거주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철도망에서는 계속 빗겨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원당은 단순히 신도시 바깥에 남겨진 오래된 동네 정도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지역의 오래된 중심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원당동에 있는 검단 선사박물관을 가보면 이 일대가 오랜 시간 생활의 흔적을 축적해온 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각종 교통 호재가 신도시 쪽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원당이 계속 빗겨나 있는 모습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주민이 밀도 있게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곧 원당역 신설에 찬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원당역 신설은 또 다른 갈등과 비용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낮은 사업성을 겨우 정책성으로 통과한 5호선 전체 사업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번 5호선 연장은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고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검단 쪽을 노선에 넣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차역이 하나 더 늘어나면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김포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손해를 본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이 단순히 예타만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대전제는 김포와 인천의 합의입니다. 즉 두 지자체가 다시 충돌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업비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여기 하나둘 더 붙기 시작하면 사업비는 금방 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갈등이 생기면 이 사업은 단순 지연을 넘어 장기 표류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지역이 자기 주장만 계속 밀어붙일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를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가깝습니다. 제가 검단 신도시 아라역 일대를 직접 임장했던 최근 영상이 2015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곳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큰 교통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왜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들은 많게는 30% 이상까지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검단은 여전히 8억 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강남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GTX D의 본선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결국 갈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과 김포는 같은 호재를 바라보면서도 어디에 역을 놓을지,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무엇을 더 가져갈지를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기대보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불확실성은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계획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기대감도 가격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검단 신도시 전체가 10억 원대 시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이제는 호재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김포와 검단, 신도시와 구도심, 기존 주민과 새로 들어온 주민이 계속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본다면 아무리 큰 교통 호재가 들어와도 그 힘은 끝까지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단의 미래를 바꾸는 건 호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호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